네, 미국 대선이 점입가경으로 양당 간의 경쟁이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저희가 지난주에도 분석을 해드렸는데 정치 테마주가 미증시에 지금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트럼프가 우회 상장한 트루스 소셜, 이게 지금 뭐 급등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기업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서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 대선 전문가시잖아요.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되죠. 네. 자, 저희가 미 대선을 한 번씩 진단을 해드리는데 그 정치적인 그 상황보다도 그 속의 기업들, 그 다음에 상장된 기업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어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그렇죠. 네. 또 미 대선의 상황이 결국 우리나라 기업, 또 우리가 맞습니다. 투자하는 데도 네.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요.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전략을 또 세우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있는 그대로 저희는 전달을 해드릴 그렇습니다. 테니까 네. 보시고 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누굴 좋아하진 않습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시장의 관심이 자, 트럼프가 우회 상장한 네. 또 이제 트럼프가 계속 그 미디어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 도움이 안 되는 기업들은 공격을 하고 네. 자기는 또 방어를 하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용을 하면서 네. 이 양반은 진짜 타고난 사업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지금 트루스 소셜 SNS 기업이 지금 상장이 돼가지고 네. 주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상장한 기업이 되다 보니까 네. 수익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 그렇죠. 소송 비용, 선거 비용에 네, 네. 또 하나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분석해 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뉴스를 한 며칠 전에 이제 이미 얘기를 들었을 때, 네. 야,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고난 천재가 아닌가. 네. 특히 잔머리 쪽에서. 사업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양쪽 다인 것 같아요. 양쪽 다. 양쪽 다입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전 일석삼조예요. 네. 이것은 웬만한 천재가 못한다. 네. 왜냐하면 이 법원에 그렇게 막 끌려다니고 있어요. 사법 리스크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것을 일거에 네. 다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그냥 하나 키포인트 폭 찔렀다. 네. 마스터 키로. 마스터 키로. 네. 바로 열어버렸다. 네. 이렇게 지금 저는 평을 하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얘기 듣는다면 요즘 이제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미디어 사실 역전이 돼가는 지금 상황들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게 사실 지금 사법 리스크예요. 그래서 네. 법원 끌려다니고 있고 네. 법원에서 지금 패소한 것에 대해서 공탁금을 뭐 6천억 내라고 그랬는데 네. 그 돈이 없어갖고 깎아주세요 그래갖고 지금 2천억만 내는 걸로 하기도 하고. 깎아줬잖아요. 이제. 그렇죠. 깎아서 2천억이죠 이제.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공탁금이.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했을 때 이제 보신 것은 이제 이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 SNS라는 이제 회사 요 자체를 이제 잘 만들었고요. 네. 이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그룹으로 상장을 했어요. 오늘요. 네. 밤이죠. 어젯밤이죠. 상장을 했는데 또 우회 상장입니다. 네. 상장을 했는데 이거 상장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상장했을 경우에 지금 한 6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우리나라 돈 1조 2천억 정도 자본을 끌어들였다. 네. 상장을 그렇죠. 통해서. 네. 그러면 기존에 4조 원 정도 자산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캐시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1조 2천억을 더 갖다 네. 재산을 만들었다. 그것도 네. 하루아침에. 네.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재무 사항을 다 완전히 뒤집었다. 네. 두 번째는 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소셜미디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것을 자기 걸 하나 갖고 왔다. 소유하는 소셜 미디어 기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선거 운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대형 나팔수를 하나 갖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는 이미지 개선을 추구할 수 있다. 네. 소셜 SNS 이름 자체가 트루스 소셜이에요. 네. 그동안 페이크 뉴스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가짜 뉴스라고 남들 막 그렇죠. 공격을 하니까. 공격해놓고 자기 것은 트루스다. 네. 이미지 개선이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럼 일석삼조예요. 그래서 네. 이걸 보면서 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별게 아닌데 네. 별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대선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일석삼조를 노린 그런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본인 네, 입장에서는 느낍니다. 하나의 마스터 키를 하나 네. 열어버리는 셈이 됐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수익도 이제 극대화하니까 그걸 보존할 수도 있고 네네. 선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이박은 트루스 소셜이 네. 트럼프의 마스터 키가 됐다. 그렇죠. 단 대선 기간 동안. 대선 기간 동안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뭐 차차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 또 분석해야죠. 근데 네. 뭐 안 봐도 뻔하죠. 왜?
만약 대통령 되면은 어떻게 결과에 따라서 그렇죠.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건 뭐 대박이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이제 회사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안 그렇게 될 되는 거죠. 경우는 네. 이제 이쪽이 가짜 뉴스, 그렇죠. 이쪽이 페이크 뉴스가 되는 거죠, 이제. 페이크 뉴스의 양산 났다니 뭐 숙주가 돼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들 소송 들어올 수 있고. 예. 자, 그래서 하여튼간에 지금 진짜 이게 아주 그냥 핫 이슈를 계속 끌고 다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저희가 분석해드린 대로 네. 트럼프는 지금 가짜 뉴스의 양산을 이제 네. 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공격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위터하고 이제 메타를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본인은 지금 트루스 소셜을 위해 상장까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나의 그 미국 대선 정치 테마주가 지금 굳건하게 형성이 돼가고 있는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시장 내에서 지금 트루스 소셜이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지금 사람들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그렇죠.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치 테마주 그 뭐 열풍이라 해야 되나 현상이라 해야 되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전개될지 전망을 한번 해주시죠. 사실 이제 선거 운동 기간 동안에는 이제 SNS가 이제 만큼 효율적인 것이 사실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미디어 SNS 쪽을 서로 이제 점거하려는 일이 이제 커질 수 있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광고 매출 이런 것들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것은 이제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그동안 메타라든지 트위터,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페이스북까지 이제 뭐 뛰어들겠죠. 아니면 이제 알파벳도 다 뛰어들고, 그죠? 다 뛰어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전에 이미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페이크 뉴스를 얘기하면서 SNS에 대한 어떤 규제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 이제 규제를 이제 하면 안 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이 SNS 계정들이 아마 기본적인 룰만 지키면서 선거운동에 뛰어들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광고 매출은 아마 급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네. 그리고 잘하면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가입자라든지 중복 가입도 뭐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이런 가입자까지 이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번 대선 기간이 이제 결국 선거는 11월 달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전까지는 이 SNS 소셜 미디어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네. 그만큼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충분하지 않겠느냐. 네. 단 중요한 것은 선거 끝나기 전에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 네, 만약에 수익이 있으면 누가 승자인지를 판단을 그렇죠. 네, 네. 해봐서 이제 승자 쪽에 데는 계속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미 보셨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재선 기간, 재임 기간 동안에 어떤 회사들이 어떠한 그 협박을 당했고 어떠한 일이 당했는지 그건 다 아시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 지금 뭐 계속 그 저평가라기보다는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좀 네.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이박이 볼 때는 지금 정치 테마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 대선 전국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올라가고 그런데 여기에 트럼프가 이 비즈니스에 뛰어들었기 거죠. 때문에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광고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많이 끌어들일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쏠리지는 않고 뭐 어느 곳에도 좀 가긴 가야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전반적으로 이쪽에 그 소셜 미디어 쪽 기업들은 그렇죠. 관심도 많이 받으면서 광고 수주도 좀 늘어날 맞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주가 차원에서도 올라갈 가능성이 생겼다. 네. 그러니까 투자 차원에서도 이제 흐름을 타면서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네. 그럼 관심 있는 분들은 뭐 하여튼 대선 전국 끝날 때까지는 그렇죠. 네. 이게 보고 한번 리듬을 타볼 필요도 있겠네요. 그럼요. 한번 투자해볼 만하죠. 이럴 때는 네, 또. 장기적으로는 뭐 이제 어디가 승자가 될 것인지를 봐야 되겠지만, 근데 트루스 소셜은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저희가 이제 회사로서 취급하기로는 아직 좀 멀었어요. 사실은요. 네. 뭐 이 회사가 무슨 뭐 매출을 당장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이제 어제 상장을 했지만은 상장한 날 한 16% 정도 올랐어요. 네.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걸 갖고 무슨 이 회사가 앞으로 뭐 전망성이 있다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소식에 보면 어제 매수를 한 측면도 보면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SNS의 어떤 기능을 갖춰갖고 이게 회사로서의 그 기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투자가들에게 뭐 배당을 주고 뭐 이런 전반적인 이런 상황을 지켜보려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잠깐 제가 봤을 때는 테마주 이상으로 취급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네, 트루스 소셜 요거 하나 종목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지지자들이 또 이게 그 뛰어들어가지고 매수할 경향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시간을 두고 네. 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이상은 가지 않을까요? 그 지지자들이 뭐 적진 않을 테니까. 뭐 지지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죠. 지금요.
핫타이거 참 네. 이게 재밌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핫타이거 너무 또 이제 성급한 기대로 하시기엔 또 위험한 또 종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재미를 가지고 일단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맞습니다. 이걸로 수익을 크게 보시려고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아요, 구독.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요 직전까지는 사실은 뭐 내일 선거한다면은 약간 트럼프가 우세한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 뭐 조금 비등비등한 느낌도 있고 네. 이박이 볼 때는 뭐 바이든이 조금 우세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네,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죠. 네, 네. 이렇게 지금 계속 여론이 나오면서 네. 히든 카드가 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네, 맞습니다. 바이든 지금 혼자 그렇게 대선 후보로 지금 확정된 상태에서는 상당히 지금 트럼프를 넉넉히 이기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히든 카드들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 한번 전망을 해주시죠. 예상보다는 지금 벌써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2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 한 4%포인트 정도로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그 여론조사에서 앞섰거든요. 한 52대 48 정도, 아니면 53대 뭐 47 정도 이 정도로 앞섰는데 3월 달 들어서 둘째 주, 셋째 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로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46대 45로 바이든 쪽이 우세해요. 그 다음에 딥소스 같은 경우에는 50대 48.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가장 이제 뭐랄까 약간 이제 보수적이라는 쪽이 얘기한 데가 이제 모닝 컨설트 같은 경우는 43대 43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요즘 들어서 왜 갑자기 3월 들어서 왜 민주당 쪽으로 이렇게 길어지지? 바이든 쪽으로 길어지지? 가장 큰 요인 중에 첫 번째가 사법 리스크예요.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법원을 지금 자기 집 다니듯이 지금 다니고 계세요. 요즘 엄청 바빠요. 물론 다행히 본인의 재임 시절 때 보수적인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많이 임명을 해나갔고 상대적으로 좀 판결이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나오긴 해요. 근데 제목이 너무 다양해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추행부터 시작해서 사기, 뭐 기타 등등 아니면 의회에 대한 무슨 반란죄까지 이게 너무 벌어야 하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 결국은 민주당을 집결시키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앞으로는 계속 그럼 바이든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푸시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게 지금 3월 달부터 워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 나이잖아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요 문제를 어떻게 지금 커버를 해야 될지 그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이지만은 바이든을 보좌하는 이런 라인들이 젊고 총명하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라는 게 확인되면은 세력들이 다시 지지층들이 모여들지 않겠느냐. 특히 다른 것보다 지금 지난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하고 스페인, 남미계 이제 미국인들이 이탈이 좀 심했었는데 민주당 지지층들이잖아요. 요즘 그 층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승기를 잡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보면은 트럼프가 지금 쉽게 뒤집기는 지금 또 어려운 상황인데 뭔가 또 하나 잡아내야 되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박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바이든이 어떻게 보면 역전 그 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뭔가 히든 카드만 명확하게 하나 더 보여준다면 그럼요. 확실하게 우위를 점유해서 갈 수가 있다. 세기를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걸 역전할 수 있는 물론 회사를 지금 하나 보여주긴 했는데 트루스 소셜로 뒤집어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자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거고 여론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정가의 분석들을 보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크게 차이점이 한국은 대통령 혼자 출마를 하는 거지만 그렇죠. 네. 미국은 런닝메이트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부통령을 누구를 데리고 한 팀으로 사실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대 트럼프 본인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부통령을 누구로 해가지고 이 상품 패키지로 해서 내놓느냐가 막판 어떤 승부처가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히든 카드로 지금 거명되는 게 바이든이 오바마를 부통령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네. 딱 패키지 상품으로 런닝메이트에서 나오면 이건 뭐 게임 끝이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사석에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하더라고요. 환호를 하죠. 그건 그냥
쐐기를 박아버린 세기를 박아버린 박아버린 거죠. 지금 사실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메이트하기는 좀 사실 조금 이게 왁구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마 여사 부통령 뛸짬밥은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여사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 지난번에 공식적이진 않지만은 사석에서는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될까 이러면서 지금 약간 거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꾸 이제 설득을 시키고 있다. 네. 지금 이제 현재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이제 땡땡땡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인도계 어머니에다가 아프리카계 아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인기가 좀 없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분보다는 차라리 오바마 여사 쪽으로 하면은 이것은 그냥 끝나는 게임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을 좀 하고 있다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설득이 잘 돼갖고 이제 8월달에 이제 전당대회 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제 확정을 하잖아요. 이때 러닝메이트를 만약에 오바마 여사라든지 아마 오바마 뭐 대통령, 부통령을 한다. 버락 오바마든 바락하든지 뭐 미셸 오바마든 오바마를 한번 나오면은 이것은 그냥 쐐기를 박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이제 오바마 쪽에 관련돼 있는 것은 이제 스피킹 오브 아주 욕설을 지금 해대고 있다는 소문이 지금 파다합니다 지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오바마가 이게 오바마 대통령을 할 때 바이든이 부통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호흡을 맞춰준 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포지션만 바꿔가지고 사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있을 때 재임 중에 평균적으로 한 55% 이상 지지율이 나왔어요. 쉽지가 그때가 않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최고였죠. 네. 상당히 안정적이었고 네. 한국은 힘들었고 미국 입장에서 네. 그 안정적이었고 뭐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죠. 네. 평화로운 시대를 구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금은 정치를 안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럼요. 법적으로 없죠. 부통령 문제가 대통령 없죠. 출마를 안 하기만 네, 하면. 네. 근데 이제 약간 왁구가 안 맞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탄생되는 거는 내 눈뜨면 볼 수 없다고 오바마가 결심을 하면 그렇죠. 네. 버락 오바마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와이프라도 보내고 안 되면 내가 하긴 그러니 당신이 좀 나가. 옛날에 뭐 저기 힐러리 여사도 열심히 뛰어다녔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번 대선 전에 후보로 거명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 입장에서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사실상 쐐기를 박는 카드를 하나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뭐 드라마예요. 네. 네, 뭐 미국 대선 드라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지금 현 부통령인 그 해리슨 부통령은 이제 좀 존재감이 없다는 그런 평가가 존재가 나오다 없죠. 보니까 네. 다시 또 같이 런닝메이트를 하면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 조금 이제 인기도가 원만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요. 자, 그럼 이제 트럼프가 그 기업적인 뭐 이런 카드를 내밀었지만 또 다른 히든 카드를 이제 트럼프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앞으로 관전평을 이제 부통령 이 히든 카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보는 거 외에 어떤 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쪽 시장을 보면 될지 마무리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일단은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경우에 그럼 이제 수혜 업종들이 어떻게 되냐 이미 사실 대충 다 지금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미 재임 기간 중에 어떤 게 잘 됐는지가 다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오바마 조합으로 다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떤 게 수혜 업종이 갈 건가? 지금 업종이 그대로 갈 수 있다. 네. 지금 업종은 딱 보시면은 반도체하고 AI 산업, 네. 헬스케어. 네. 왜냐하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건강보험 때문에 엄청나게 오바마 케어로 그렇죠. 명명하죠. 케어를 갔죠. 그걸 트럼프가 오자마자 다 엎어버렸죠. 네. 다시 갑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은 분들이에요. 네. 그럼 결국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 감축법 만들고 반도체 지원법 만들어 갖고 푸시를 했는데 결국 여태까지 지금 예산안도 통과 안 돼 갖고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 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요. 그래서 지금 미 대선이 뭐 한국도 이제 총선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미국 대선도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또 정치 테마주를 형성하고 있고 관련 기업도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긴급하게 또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투자에
유용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의 이완수 대표 수고해 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